안녕하세요. 필명 고들정입니다. 저는 그 헌법 17조 사생활의 자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주제였고요. 일단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은 사례들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신체 검사 시에 병력을 공개하는 거. 그 다음에 검찰 수사 시에 전과 사실을 유포하는 거. 그 다음 공직자들 병력 사실을 공개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고요. 제가 겪었던 통신 자유의 침해, 그리고 사례들을 조사해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겪었던 통신 자유의 침해는 직장 상사가 혹은 선배가, 직장 상사랑 선배랑 똑같은 말이죠. 직장 상사가 뭐 카톡을 훔쳐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였고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통신 자유의 침해가 이제 저의 카톡을 뒤에서, 아니죠, 그냥 대놓고 카톡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이렇게 봤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을 보고 누구냐, 뭐 남자친구냐, 남자친구가 아니면 누구냐, 뭐 세컨드냐, 이렇게 되도 않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사생활의 침해를 받았다라는 느낌보다 일단은 기분이 나빴고요. 그래서인지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러한 사생활의 침해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유교 사상이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가 좀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서양 문화는 이제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거에 묻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잘 묻지 않은데, 저희는 이제 공동체 문화가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물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문화적인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무례하고 잘못됐다 라는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인식을 바꾸는 게 해결하는 방안 중에 가장 큰 해결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인식을 바꾸려면 뭐 캠페인을 하던지 그런 거를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당하는 사람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광범위하게 생각을 했고, 그게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일상생활에 겪을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 인식을 바꾸는 거는 일단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모든 행동들, 사생활을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런 행동들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최선은 상대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인식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고, 다른 해결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거는 결혼했느냐, 무슨 일 하냐,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첫인상?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뭐 저희와 같은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매체, 책, 뭐 영상, 영화, 드라마 이런 것 등등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딜입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생활 침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사생활 침해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법적 처벌이 좀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든지 모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이 실행하기는 어렵고 실행한다 해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17조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입니다. 저는 온라인상으로 겪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오래 인연을 이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 특성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서 볼 수 있는 읽음 기능인데요. 읽음 기능은 모두가 알다시피 내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숫자가 뜨고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었을 경우 그 숫자가 사라지는 기능인데요. 읽음 기능은 분명 업무 스케줄상 확인 등 순기능적인 부분도 크겠지만 단순히 메시지가 이런 통보나 알림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직접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대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읽고 난 후 빨리 답장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메시지를 읽은 후 조금 생각이 필요하거나 답을 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에는 초조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읽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답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 좀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차 메신저로부터 피로감이 축적이 되는데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메신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의 사생활이 침해받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읽음 기능 외에도 나의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보고 누군가의 입에서 쉽게 오르내리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힘들다라는 상태 메시지를 썼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껴서 간섭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오랜만에 휴가를 가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해두었는데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일하느라 바빴는데 휴가 가서 좋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직 정보화 시대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지와 개념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에 더욱 비중이 늘어날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인식을 가지고 또 여러 메신저 플랫폼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선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